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말이죠. 중요한 뉴스들이 많이 나와요. 하여튼 뭐 매일같이 뉴스가 쏟아져 가지고 이거 뭐 핵심 뉴스만 고르기도 너무나 힘드네요. 그래서 저도 조금씩 한 3분 늦었는데 이것저것 늦다 뺐다 하다 보니까 자꾸 늦어졌어요. 자, 그래서 결론. 우선 윤 대통령이 말이죠. 요즘 뭐 이 업무 보고를 다 받았는데 저도 이제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이 모두 발언을 하는 거하고 이제 마무리 발언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뭐 마무리 발언은 되게 언제 어디서든지 뭐 이 고위 공직자들이 만나면 다 이 회의를 하게 돼 있는데 이제 대통령의 이 마무리 발언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마무리 발언은 원고에 없는 얘기라고 합니다. 완전히. 그냥 보고를 받고 그 즉석에서 얘기하는 얘기. 이게요. 양이 보니까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해요. 평균 뭐 5천 자를 넘어요. 예. 자, 그래서 이 깨알 같은 이 지시가 어디서 나오는지 이게 본래 다변이고 박식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요. 더 중요한 것은 국정 전반을 꿰뚫는 이제 시각을 가졌다. 이렇게 결론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중앙일보에서 분석을 아주 잘했습니다. 아주 객관적으로 잘했어요.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최고 지도자, 최고 정책 결정권자가 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이게 자칫 잘못하면 또 이 논란의 소지가 많아요. 그래서 도스태핑도 지금 중단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물론 MBC 기자가 정말 무리한 질문을 한 것이 결정타를 날렸지만은 그 이전에도 야, 이거 대통령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데, 대통령 말씀이 중요한데 거기서 딱딱 단정적으로 얘기해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많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 깨알 지시가 꼭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다. 모든 일이 뭐 다 장단점이 있죠. 자, 그러나 이것도 이 역대 대통령들 사이에서는 보기 어려웠던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새로운 또 이 대통령의 새로운 또 문화를 창출하는 그런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든지 도전을 하려면요. 리스크가 따르는 거예요. 리스크 감내할 용기와 이 배짱, 그리고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이 축적돼 있지 않으면 이건 어느 누구도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거기 뭐 이제 고위 공직자들도 있지만은 지금 윤 대통령이 깨알 지시를 하는 그 업무 보고 현장에는 민간인들도 다 있거든요. 지금 뭐 비밀이 어디 있어요? 다 새나가지. 아이고 대통령 오늘 보니까 헛소리 하더라고. 아니면은 야 이거 오늘 깜짝 놀랐네. 그런데 지금 나오는 반응들을 보면 야 이거 깜짝 놀랐네 쪽이 많다는 게 중앙일보의 보도 내용인 것 같고요. 저도 이제 대통령 말씀을 수시로 이제 인용해서 보도해 드렸는데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야, 이 대통령이 학습 능력이 굉장히 참 빠르구나. 이런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거의 비슷한 그런 시각을 갖고 중앙일보도 보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우리 당권 주자들 지금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이 당권 주자들 여론조사가 지난주부터 참 우리 같이 이제 관전평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재밌고 당선자들한테는 숨지고, 그래서 지금 오늘 또 리얼미터가 지난주부터 트리뷴하고 이제 매주 목요일 날 조사를 하는데 다자구도에서 또 양자구도에서 안철수 의원이 앞선다. 그런데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에서만 딱 보면 안철수가 아니고 이번에는 이 김기현 의원이 압도적으로 앞선다. 그리고 당선 가능성 면에서도 앞선다. 또 이런 지금 여론조사가 나와서 이거 참 숨죽이는 이번 전쟁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뒷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지금 핵심이요. 지금 이제 대북 송금한 문제가 지금 이재명 수사에 커다란 변곡점을 만들고 있어요. 이거는 이재명 수사에 대한 변곡점만이 아니고 쌍방울의 운명에 대해서까지도 변곡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검찰 조사가 쭉 진행되는 걸 보면 지금 이제 이 김성태는 약을 가지고 말이죠. 그건 내 돈 빼간 거야. 아이고, 내 돈을 그렇게, 내 돈 빼간다고 이게 법에 위반, 국내법에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국제법상으로는 내 돈이든 네 돈 간에 일단 수혜자가 누구예요? 돈 가져간 수혜자가 김정은 아니에요. 김정은한테 벌크 캐시가 넘어가면 이건 무조건 유엔 제재 위반이고, 그리고 미국이 걸어놓은 양자 제재도 걸려요. 이거 그러면은 쌍방울 날라가요. 한순간에 이거 뭐 과거에 세컨드리 포지션에 걸려갖고 쌍방울에 수백 배 되는 대은행도 날려버리잖아요. 미국은 냉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 쌍방울 수사 끝나고 나면요. 쌍방울 날라갈 위기에 처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뭐 벌크 캐시든 뭐든 간에 지금 일반춘 뭐 300만 불, 200만 불, 또 300만 불, 총 800만 불인데 1,000억이에요, 1,000억. 야, 이 돈을 말이죠. 30명, 40명, 50명
전부 무슨 뭐 지갑에다가 무슨 뭐 또 이 화장품 크림 케이스. 이야, 이거 참 조폭식 이거 반출이에요. 이 스토리가 나오고, 그리고 이재명이가 몰랐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면 이재명이가 몰랐으면 무능하고 무시당한 거고, 알았으면 이거 위법이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아니, 김용희가 누구면 김용희. 김용희가요, 경기도지사 할 때 대변인이에요. 대변인은 그리고 측근 중에 측근이잖아요. 지금 여의도 부원장 시켰잖아요. 여의도 부원장이 아니라 그 민주연구원인가 어디 그 부원장 시켰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영장 가 있잖아요. 김용희한테 다 털어놨어요. 그래서 김용희가 아이고 고맙습니다 회장님,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소설 쓰겠어요 김성태가? 그렇잖아요. 끝난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할 말이 없으니까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기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신작 소설로 포장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김용희는 부인하고 있죠. 말하는 사람은, 돈 준 사람이 항상 돈 준 사람은 줬다고 실토를 해요. 왜냐하면 돈 준 사람도 걸리는데, 그걸 그러니까 줬다는 그 자체는 안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박명철 그거 다 당사자들이 다 입 열고, 이화여가 다 미리 입 열어놓고 물증을 다 가지고 있다는데, 통장 거래 내역까지 갖고 있다는데, 김성태가 거기서 거짓말은 경찰한테 혼나죠. 검찰한테. 그러니까 김성태도 안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이만 모른대. 얼마나 무능한 건지. 아니면 김민걸이도 모른다 하는 사람이니까 하기야 뭐. 유동규를 모른다 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뭐 김성태 이건 뭐 전혀 모른다. 당연하죠. 나쁜 사람이죠. 이건 뭐 말로 나쁜 사람이 나올 게 아니라 법이 정한 범칙 안에서 대단하게 때려줘야 돼요. 자, 이런 스토리 가지고 제가 조금 빠르게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들, 제가 이제 방송 패턴을 이렇게 개요식으로 한 3분에서 또 내용이 어려운 거 이렇게 좀 풀어서 이렇게 정리해 주는데, 이게 좀 도움이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도움이 되신다는 분들 계시면 한번 일자 대표만 한번 줘 보십시오. 일자. 이렇게 제가 앞에 개요 내리면 쉽게 이해가 간다. 예. 일자가 아무도 안 오시네. 좀 어려운가 보네요. 하여튼 말이죠. 자, 그렇게 해서 우선 오셨네요. 튼튼한님, 목정호님 뭐 매일같이 방송 봐주시니까 아유 고맙습니다. 레드님도 진실 고마워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이번이 아니죠. 바로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생일 하루를 앞두고 대구 구미에 가서 한정일 하루 일정 하셨어요. 제가 보기에 아이고 일자 많이 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런 패턴으로 계속 제가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사람의 생각이 다르니까 이 개요를 압축해서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또 다른 사람들 얘기할 때도 뭐 여러분들이 뭐 다른 사람 밥 먹을 때는 매돌 며칠 날 누가 어디서 어떻게 이런 건 다 필요 없잖아요. 그냥 막 이재명이는 계속 신작 소설 하는데 신작 소설은 지가 쓰고 있어. 이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요를 여러분들이 밥 먹고 술 먹고 사회적으로 공론화시킬 때 결론만 갖고 말씀해 드리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저는 뭐 한 서너 시간씩 공부한 거 한 2분에 압축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자, 그래서 민기정님도 고맙습니다. SJJ 러브님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마이크가 가까이 마이크 제가 소리 이거 되게 키웠는데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다시 세팅을 좀 조정해 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어제 구미를 방문했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말이죠. 하루의 일정을 전부 다 특정 지역에 쏟아부었다. 어마어마하게 대구 구미에 정을 들이는 거예요. 이 얘기는 여러 가지로 정치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또 외교적인 측면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뭐냐? 정치적으로는 우선 대구, 경북, 여기가 뭐 아주 총본산이잖아요. 대한민국 보수. 왜?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 먹고 살게 해줬잖아요. 한마디로. 그 다음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 안보관계. 대한민국 박정희 대통령이 이러다가는 말이지 이 카터 다 빼가겠어? 그런 행난자들에 대해 이런 정도까지 아주 배짱 좋게 딱 달려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정치는 이제 독재 정치했다 이렇게 해서 욕을 많이 먹지만, 그러나 사람이 어떻게 100점짜리가 다 어디 있습니까? 어딘가 흠집이 있죠. 조금씩은. 그러나 큰 틀에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네이션 빌딩 그 프로세스에서는 박정희 대통령만한 사람이 없어요. 이러한 정치적인 이 헤리티지 유산을 윤 대통령이 받겠다. 이런 경제적으로나 또 이 외교적으로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그다음에 특히 경제는 뭐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알잖아요. 창원 공단 뭐 이런 데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 이제 북한에서 눈독 들여갖고 창원에다가 간천방 부식하다가 이번에 대제로 걸려들었잖아요. 왜? 그만큼 창원이 산업 이 공단으로서 역할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경제 정보, 이 노동자 선동, 여기에 창원을 딱 핀포인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도 이 박정희 대통령의 이 정치적인 유산 큰 겁니다. 그런 것이 있고, 하나는 그러다 보면은
이 박정희 대통령은 보수의 산신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대구, 경북 마찬가지. 예. 그러니까 그런 전통 토끼층. 그리고 또 이제 더 좁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생신이 오늘이에요. 아, 축하드립니다. 저도 뭐 박근혜 대통령 뭐 전혀 일면식 없지만 하여튼 뭐 축하드리고, 예, 건강하시고 말이죠. 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각별한 배려심. 예. 잘 모시겠습니다. 억울한 뭐 이렇게 잘 하여튼 편하게 사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다 공약상이잖아요, 일종의. 거기에 대한 예의를 갖춰서 실행하는 의미. 그 전임 대통령을 좀 모시겠다는 의미. 이런 예양적인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교적으로는 뭐냐? 지금 반도체가 옛날처럼 그냥 뭐 물건 수출해 갖고 외화 수입하는 이런 이 경제제가 아니고, 지금은 이제 외교 안보 외교 안보적인 그 자산이에요, 반도체가. 그래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글로벌 공공망 차원에서 반도체가 넘버원 아이템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삼성 이재용 회장도 아니 바이든하고 가서 악수 딱딱 하고 대접받고 오잖아요. 근데 다음부터는 SK 최태원 회장도 좀 바이든이 대통령이 좀 초대했으면 좋겠어요. 제 방송도 뭐 여기 주한미 대사관에서 다 CIA에서 다 들을 거예요. 이거 반드시 초청하십시오. 왜냐하면 SK 하이닉스가 지금 옛날 초보 단계 SK 하이닉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도 좀 초대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SK 하이닉스 하나만 하기 뭐하면 또 다른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 또 한두 개 또 끼어들면 되잖아요. 뭐 그 우리 그런 거 선수 아닙니까? 공무원들 다. 아니 뭐 많이 인정해주고 많이 장력이 있고 이제 권장해주고 격려해줘갖고 손해볼 게 뭐가 있어요? 저 바이든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다음 4년 선거 때 나와서 표 한 표라도 더 받으려면 우리 대한민국 거기 동포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200만, 300만 간다는데 아니 그 SK 하이닉스 더 초대하면 뭐 그 우리 동포들이 이 이름이 안 나오네. 바이든 대통령이 표 또 찍어줄 거 아니겠습니까? 다목적이죠. 자, 그래서 외교적으로도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이 글로벌 공급망 이 확보 차원에서 SK 하이닉스 현재 하이닉스가 아니죠. 거기서 뭐 실트론 공장이 나왔는데 저도 잘 몰라요. 뭐 실트론이 보니까 무슨 뭐 이 첨단 소재 이 웨이퍼 이거 재료 만드는 공장이래요. 굉장히 중요하대. 여기에 최태원 회장이 2025년까지 5.5조 투입하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예. 그래서 최태원 회장도 한번 인정해줘라, 바이든 대통령. 아, 윤 대통령이 고맙죠. 현지 공장까지 가서. 그래서 산업적인 측면, 외교적인 측면, 정치적인 측면. 그리고 또 하나, 지방 발전 측면이 있어요. 왜? 지금 대구에 있는 금호공대를 갔잖아요. 이 인재 양성, 지방 발전. 대학 발전이 없이 지방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지방대학 나갖고 취업이 됩니까? 안 되는 시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물론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서 지방교육에서 지방의 인재들을 충분히 흡수해야 뭐 너도 나도 다 서울 올라와서 하숙비 비싼데 서울 와서 뭐 스카이 대학만 가야 출세하고 성공하고 결혼 잘하는 이런 시대는 사실 이제 종식을 시켜야 돼요. 그건 이제 우리 세대로 좋게요. 뭐 우리야 뭐 가난 100불 소득 받고 대한민국 잘 살게 하려고 죽어라고 잠 안 자고 공부해서 나라를 이렇게 키워놨지만은 그 덕은 이제 우리 세컨 제너레이션 우리 후손들이 좀 넉넉하게 대구 와서 공부도 하고 전주 가서도 하고 또 충남 대전에 있는 충남대학도 한번 가고 이렇게 해서 그 인재들이 그 지역에서 커야 돼요. 그러려면은 대학하고 그다음에 첨단 대기업들이 그다음에 중요한 거 이제 지금 복지 시대잖아요. 복지. 미국이 좋은 점이 뭐냐? 자기네 그 타운에 가면요. 그 자기네 타운에 가면 거기에 쇼핑몰 거창한 거. 예. 그 영세민용 아니면 고급 럭셔리 다 있죠. 대형 병원 다 있어요. 그리고 좋은 학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관, 취업할 수 있는 기관, 그다음에 복지, 의료. 이게 미국은 어디를 가든지 뭐 여러분들 50개 주 제가 뭐 다 가보진 않았지만은 똑같아요. 똑같아. 사각도로 딱딱 쳐 있고. 이게 미국이 그러니까 균형 발전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어제 금호공대 간 것이 한 대여섯 가지 측면에서의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보냈다. 요거를 여러분들께서 좀 아시면 좋겠다.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뭐 다 뻔한 거고요. 다 어제 이미 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이거 저밖에 없어요. 저도 자고 일어나서 좀 뭔가 부족한 것 같다. 연구해 봤더니 제가 우리 옛날에 이 국정원에서 청보보를 쓴다면 이 의미를 뭐라고 부여할까? 예, 제가 항상 그게 염두에 두면서 여러분께 논평을 해드리는데 요렇게 분석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윤 대통령의 뜻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특이한 거 역대 대통령 중에서 말이죠. 이렇게 깨알로다가 양이 말이죠. 어느 정도는 되냐면 관계부처 회의가 이제 보고가 다 끝났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분량의 이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예, 어마어마한 분량의. 그래서 이번에
18개 부처 4개 의원회 4개 처 1개 청 업무 보고가 전부 다 끝났고 민간 전문가들도 참여를 해서 토론까지 하는 거. 이거는 전무후무한 방식의 깨알 지시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 깨알 지시가 총 마무리 발언이 11차례, 평균 18분 가량, 짧게는 10분이고 길게는 35분. 그래서 공백을 포함해서 평균 5,500여 자. 그리고 지난 통일부 그다음에 보훈처 인사혁신처는 무려 9,900여 자.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 중앙일보 분석 내용인데요. 그런 데는 뭐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균형 감각으로 잘 보도했어요. 첫째는 그만큼 절박감이 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경제가 어려운데 수출로 돌파하자 이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의 경제 위기가 윤 대통령의 컨셉은 뭐냐? 복합 위기다 이거예요. 복합. 예. 그래서 이 복합 위기의 돌파구는 기본적으로 수출. 그래서 정부 민간이 이 한 몸이 돼서 뛰어라. 그리고 해외 수주에서 적극 협조하라. 아니 본인이 뭐 영업사원 1호로 뛴다 했으니까 이거 뭐 이걸로 그냥 다 정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요런 그 절박감의 표현이고 그다음에는 자신감의 표현이다. 왜? 내가 지금 집권 2년 차인데 내가 국정 다 파악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똑바로 해. 내가 검사만이 아니야 이제는. 예, 대한민국의 최고 지도자야. 요런 거를 지금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감. 그래서 전 부처 업무를 내가 다 꾀알같이 깨고 있다. 함부로 대충 일하지 말라. 내가 이렇게 나서는데 장관들, 정부부처들이 정신 바짝 차려서 공부해라. 연구해라. 예, 집행하라 정책을. 예, 요런 얘기. 그다음에는 이제 도어스태핑 매일매일 하다가 지금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 기회가 줄어든 거 아니냐. 요렇게 또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갖다가 이번 기회에 이렇게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 국민과의 소통 총량을 유지하겠다. 예, 요런 것이 또 자연스럽게 이 카바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중앙일보가 인용하고 있는 조금 논란을 낳은 측면 뭐냐. 이 북핵 문제 이 지난 11일 날 외교부하고 국방부 보고를 받았는데 여기에서 북핵 문제 물론 조건을 달았어요. 저도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렸잖아요. 북핵 상황이 심각해지면 요렇게 대통령은 전술핵이라든가 자체핵도 보유하는 것을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놀래고 뭐 놀란 사람들 많겠죠. 우리 국내에 있는 뭐 이재명 근처에서 좀 뭐 하는 사람들 다 놀랬겠죠. 예. 그리고 비판 얼마나 했어요. 그러나 저는 윤 대통령의 생각이 올바르다. 왜? 안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 현실도 있지만은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도 대비하는 것이 안보의 만전을 기하는 거예요. 안보에서 0.1mm의 오차도 있어서는 아니 되옵니다. 그래서 핵이 심각해지면 이렇게 전술핵이라든가 물론 우리 마음으로 안 되죠. 미국이 오케이 해줘야 되죠. 핵 무력을 자체 생산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게 이제 통일부에서 바로 그 다음날 그리고 이제 통일을 준비해야 된다 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거 그러면 통일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은 옛날에 통일 대박론 나왔듯이 김정은이가 또 깜짝 놀래갖고 도발을 할지 모르니까 그거 우리 흡수 통일 아니야. 이제 통일부 장관이 또 이제 그 해석을 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의 이제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항상 시행착오는 있다. 그러나 시행착오가 있을 때 그거를 어떻게 바로 잡느냐 그게 능력인 거예요. 시행착오를 너무나 무서우면 너무나 지나치게 안정으로만 가면 대통령의 리더십과 카리스마 그리고 대통령의 국정 장악 능력 이런 것들이 약해져요. 지금은 위기시라고 하잖아요. 위기 때는 강력한 이 리더십, 카리스마가 더 중요해요. 리더십 가운데서의 이 안정적 리더십보다는 카리스마적인 돌파요. 위기 돌파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걸 잘한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저는 긍정평가를 한 80점 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이번에는 이재명 관련 비리인데요. 김성태, 여러분들, 이 김성태 500만 불, 그러니까 2019년도 1월에 200만 불, 그 다음에 4월에 300만 불, 이렇게 해서 500만 불을 줬고, 그리고 2019년도 11월하고 11월에 그때는 이제 이재명이를 북한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300만 불, 그래서 총 800만 불을 전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재명이를 보니까 내가 김성태가 누군 줄 알아? 보지도 못했고 전화도 안 왔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변호사비를 대납해 주냐? 말도 안 된다. 나는 쌍방울 비비안 밖에는 모르는 내복 하나 사입은 것밖에 없다. 예. 근데 술 먹다가 사람들이 바꿔주기도 한다. 나같이 유명한 정치인은. 이게 다예요. 여기에 다 녹여 들어가 있어요. 사실관계가 뭐냐. 비비안을 인수했다는 기념으로 술 마실 때 그 옆에 있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이태영이가 전화를 바꿔줬어요. 예, 바꿔줬고, 그리고 모친상, 서로가 모친상이에요. 김성태도 모친상, 2019년도. 이재명은 2000년도 모친상. 헐대 측근들을 다 보냈어요. 김성태는 쌍방울 부회장 방용철이를 보냈고, 그리고 이재명은 지 비서실장을 보냈어요. 아니, 모르면 그걸 가겠습니까? 그리고 일개 기업, 유명 기업인데 쌍방울, 여기 모친상에 가는데 비서실장이 자기 영감인 도지사한테 말도 안 하고 혼자 슬그머니 갔다 왔겠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저런 게 다 쌓이고, 그리고 이화영이 가도 저 이재명한테 김성태가 돈을 줬습니다. 왜? 이게 자기가 순수하게 경기도하고 관계없이 사업을 했다. 그러면 얘기 안 하죠. 그런데 500만 불씩 준 게 이 경기도가 약속한 스마트폰 비용을 못 대니까 김성태가 대신 해줬는데 이걸 모르겠냐고요. 그래서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를 보면 김성태가 돈을 다 주고 나서 5월 달에 강남에 있는 식당에서 김용일 불러내가지고, 이때 김용의 직책이 뭐냐? 대변인. 야, 대변인. 대변인은요, 다 받아쓰기 하잖아요. 그리고 또 지가 들은 얘기, 이것만큼 중요한 얘기가 경기도 차원에서 뭐가 있겠어요? 만약에 이거를 보고를 이재명한테 안 했다? 김용희가. 그럼 김용희 무능하죠. 그러면 민주정권 부원장 시켰겠어요? 똑똑하다고 직감량에는 판단했을까 했지? 그래서 김용희가 그 얘기를 듣고 아이고 회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김성태가 북한이 돈을 요구하니까 그 얘기를 이화영이한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화영이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 500만 불을 쌍방울 정도에서 못 대주느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화영이가 말이죠. 2018년도 10월 달에 4일에서 6일 사이에 북한을 건너가고 10월 달에만 2번 갔다는 거 아니에요? 김영철이를 만났다는 거예요. 김영철이를 만나서 북한하고 경기도 간에 6개 이 협력 사업에 이제 합의서를 써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김영철을 직접 만난 거. 그래서 제가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중앙일보의 인터뷰에서 김영철이가 직접 이거는 대남 포섭 간천망을 심으려고 시도한 거다. 제가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예. 여기서 딱 맞는 거예요. 김영철이는 통전부장 겸 아태평화위원회 위원장이에요. 오늘 처음으로 통전부장 겸 아태평화위원회 위원장이 주요 일간지에서 나왔어요. 맨날 그 리종영이만 나와요. 그래서 어제 제가 중앙일보에 아니 김영철이를 앞에 좀 깔아라. 제가 어제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김영철이가 뒤에 숨어 있는데 여기 또 오늘 처음 나왔어요. 중앙일보. 그리고 12월 달에 이 김성태는 이제 안부수하고 중국 단독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이온함 김성애를 만나요. 이온함 김성애는 전부 대남 공작 요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한테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김성애랑 리오남이가 야, 그 스마트폰 돈 50억 준다는데 왜 안 줘? 이 큰일 났어. 그것 좀 빨리 보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성태가 이 얘기를 듣고 와서 서울에 이제 와가지고 이화영한테 이제 북한 사람들 만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화영이가 야, 그 500만 달러가 뭐 문제야? 이렇게 해서 대납을 좀 해. 이렇게 얘기를 듣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재명이가 이거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남북 교류의 첫 단추라고 하는 건 상징성을 갖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성태가 다시 1월 달에 그달에 이화영 만나고 바로 중국으로 건너가서 또 누구를 만나느냐? 이호남과 김성희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돈을 대주겠다. 약속을 지키고 이때 이 쌍방울의 대북 사업은 이제부터는 N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 명까지 딱 집어넣고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도 1월에 200만 달러를 밀반출하고 또 4월에는 마카오에서 환치기를 해가지고 300만 달러를 추가해서 500만 달러를 전부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5월 달에 다시 이 김성태가 이화영이하고 중국 선양에 가서 선양에서 민경련 관계자들을 만나가지고요. 원산 갈마지구 리조트. 이게 뭐 김정은이가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는 사업이에요. 원산 갈마. 그다음에 북한 전력 공급 인프라 공사. 이게 이제 광림에서 하는 거예요. 쌍용의 특장차 광림. 그다음에 히토류 특구 개발. 이 히토류는 누구냐? 나노스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노스 주가 조작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 여기 이 사업 협약서를 만들어요. 그래갖고 이 사업이 잘만 되고 이재명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 돈 1억 준다. 1억 불을 준다. 1235을 준다. 이게 이제 방점인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북한한테 돈을 주고 5월에서부터 11월까지 돈 줬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북한 가고 싶으니 나를 초대해달라. 이러한 이 요청서를 수차례 걸쳐서 북한에 보냈다.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래서 쌍방울 이거는 이 김성태 개인 돈이 아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제 미국에서 우리 검찰 수사 내용을 다 보고 나중에 이제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딱 떨어지면 쌍방울은 한마디로 세컨더리 볼 것으로 싹 다 날아간 위기에 처한다. 이게 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돈을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쌍방울 임직원들이요. 1월부터 11월, 12월까지 1년 내내 돈을 뺐잖아요. 총 직원을 이게 평균적으로 합치니까 한 50여 명이 동원됐다고 합니다. 50여 명. 그래가지고 이 300만 제일 처음에는 이제 이게 한 40명 정도씩 이렇게 하고 그래 이걸 쪼개가지고요. 쪼개가지고 화장품 케이스나 책 사이에 끼워서 밀반출을 지시해가지고 이 작업을 누가 했느냐? 지금 태국에서 들어오는 것을 포기한 사람. 이 사람이 이제 포기하고 지금 재판 중에 있는 사람이 재경 총괄본부장. 이 김성태 친척이에요. 이 무슨 내재인가 그렇게 돼요. 금고직이. 이 사람이 전부 밀반출 금액을 정산해서 직원들에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구속돼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선양에서 이 돈을 다 꺼내가지고 선양에 있는 호텔에서 송명철한테 넘겨줬다는 겁니다. 예. 야, 참, 이거 영화에나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 번은 호텔에서, 한 번은 식당에서 똑같이 송명철이한테 돈을 넘겨준 거예요. 자, 그래서요, 밀반출에 동원된 쌍방울 임직원 수가 이 여러 차례 쪼갰으니까 총 이 중복되는 걸 빼면 56명이 여기에 동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지금 이제 이 대북 송금액이 변곡점을 지금 맞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여론조사 내용을 말씀드리겠는데, 리얼미터가 지금 매주 목요일 날 미디어 트리븐지의 의뢰로 여론조사를 합니다. 이 여론조사를 했더니 말이죠. 다자 구도에서도 그다음에 양자 구도에서도 안철수가 앞서요. 근데 어디에서 김기현이가 앞서느냐? 딱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핵심층.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핵심층이 누구겠어요? 주로 이 사람들은 정말 당원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이 다자 구도에서는 안철수가 43.3 지지도입니다. 그다음에 김기현이는 36, 그다음에 황교안이가 8, 윤상현 2.8, 조경태 1.3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참고적으로 아시겠지만은 이제 오늘하고 내일이 이제 등록을 받는 날인데 4명만 컷오프를 통과시키게 되어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글쎄요, 4명. 참 조경태 의원 아깝네요. 현재 이 조사를 보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죠. 자, 이렇게 해서 4명이 이제 당 대표 선거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말이죠. 이거는 저 유승민 의원이 이제 출마하지 않겠다 선언하기 때문에 나경원과 유승민은 완전히 빠진 상태예요. 제대로 뛰는 선수들만 한 거예요. 이걸 보니까 안철수 의원의 경우에는 지난주보다 9.4%가 늘어났고 김기현의 경우에는 빠졌어요. 4.0이 빠졌어요. 예. 그다음에 당원 표심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윤 대통령의 적극적 지지층, 이 긍정 응답한 사람들 여기에서는 김기현이가 52.7, 안철수가 30.0 이렇게 이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거를 보면 양자 그러고 가상 대결에서는 안철수가 8.1이 늘어나서 48.9, 김기현이는 3.6이 떨어져서 44.4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지표 중에 말이죠.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다자 구도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양자 구도, 이건 결선 투표나 마찬가지죠. 여기에서 양자 일반론에서는 48.9로 안철수가 높고 김기현이는 44.4. 다시 한번. 그리고 이제 다자 구도에서는 43.3, 36.0. 그래서 양자든 다자든 전부 다 높아요. 그런데 이제 핵심 지지층에서만 김기현이가 우위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당선 가능성 면에서도 김기현이가 앞서요. 상당하게. 44.4 대 4.1이 하락. 그런데 그리고 안철수는 당선 가능성에서 12.3%가 올라가서 41.0 이렇게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거에 관해서 이 배철호 리얼미터 전문위원은요. 안철수 급등에 전당대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전당대회 투표율과 나경원 전 의원이 김 의원과 안 의원 쪽 어디를 지지할지도 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그리고 참 이 장제원 의원이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했어요. 장제원 의원이 이 어떠한 경우에도
이거 한번터는 빠뜨릴 뻔했네. 이게 바로 속보로 막 떴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차기 당 지도부에서 임명직 당직은 안 맡겠다. 이 얘기는 지금 이제 김장년대 해갖고 이제 뜨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장제원하고 김장년대 이렇게 되니까 이 비판적 여론이 좀 많아요. 요거를 의식해서 이 지금 김기현 의원께서는 김장년대를 이제 안 해. 예,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론조사에서 자꾸 빠지니까 안철수가 뜨고 그러니까 요런 발언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차기 당 지도부에서는 어떠한 임명직 당직도 맡지 않겠다. 그리고 일부 후보 측에서 장제원 사무총장들을 퍼뜨리며 정치적 음해를 가하고 있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저를 대통령의 뜻까지 왜곡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으려 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계 입문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뼘도 대통령 뜻에 어긋나거나 대통령 뜻이 아닌 행동을 한 적이 없다. 정치인 윤석열의 첫 비서실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숙명적으로 머무려야 할 곳이 있다.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장제원의 개인 정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자, 그래서요, 이제 이 장제원 의원이 굉장히 뜨거운 이 감자로 또 떠올랐어요. 김장면 대사와 함께. 그래서 이제 장제원 의원은 엊그제 또 바로 어제 김영우 의원이 이제 장제원 의원한테 전화가 와서 참 본인도 어렵다고 하더라. 이렇게 말이야. 이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장제원 의원이 무슨 소리야? 안철수 의원 측에서 나 좀 공격 좀 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왜 그렇게 나를 또 왜곡하나. 이런 컴플레인을 했는데요. 오늘 또다시 그거 가지고 잘 안 되는 것 같이 이렇게 느낀 것 같아요. 나는 당직 안 맡아. 왜냐하면 지금 김장년대 할 때 김기현이는 당대표, 장제원이는 사무총장. 뭐죠? 이걸 뭐라고 그러는가? 이걸 티켓으로 지금 선거운동 하는 걸로 우리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노. 나 당직 하나도 안 맡아. 이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제원 의원이 뜨면서 김장년대로 혹시라도 김기현 의원 쪽으로 들어가는 이 네거티브한 영향을 차단시키겠다. 급한 불을 꺼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장제원 의원이 지금 갑자기 이런 발언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첫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